세상 모든 취업 이야기 비밀노트 톡톡. 오늘은 더 빅스쿨의 이건 강사님과 함께합니다. 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쌤 근데 그러고 보니 쌤은 원래 높은 출석률을 자랑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난주에 좀 안 보였어요. 머리 자르러 가셨나 봐요. 맞아요. 이거 걸심을 쓰는데 한 일주일 정도 걸리게 되네요. 그래서 일주일에 보니까 너무 또 다시 반가운 느낌이 드는데 어때요? 아주 새롭고 상쾌합니다. 새롭다밖에 없나요? 아쉽네요. 네. 좀 건쌤 오늘도 요거 기다렸어요. 오늘도 면접 답변 말의 yes or no 준비하셨죠? 맞습니다. 말의 yes or no 준비했고요. 오늘 알아볼 기업은요. 교보생명의 영업관리 직무를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실제 질문도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실제 기출 질문이고 네. 임원 면접이나 실무 면접에서 둘 다 출제됐던 질문입니다. 오. 영업관리자가 무엇을 하는 직무인지 아는가? 네. 이제 아무래도 질문 자체를 이걸로 갖고 온 이유는 여러분들 이제 영업관리라는 직무 자체가 굉장히 넓은 범위에서 또 네.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보생명이 아니라 할지라도 다른 기관 지원할 때도 네. 한 번쯤 한번 영업관리자가 뭐 하는 직무일지 물어볼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 방송을 시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영업관리 직무 희망하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지원을 했는데 설마 모른다고 생각해서 이 질문을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모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영업관리 직무가 뭐 하는 직무 같으세요? 저는 지원을 안 했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모를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사실 굉장히 이제 보험 영업 관리를 지원하시는 분들이 둘 중에 하나예요. 진짜 하고 싶은 분들도 있는데 네. 티오가 진짜 많아요. 그러다 오. 보니까 간절해져서 그냥 취업을 빨리 하고 싶어서 지원하는 경우도 굉장히 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모를 수 있다라는 측면도 있고요. 다만 이제 거의 대부분 그래도 면접이 잡히면 어느 정도 그쵸. 공부는 해가겠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는 알았으니까 지원을 하면서 이제 동시에 이 사람이 그럼 영업관리대에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에 대한 그 지식을 탐구해보고 그와 관련돼 가지고 꼬리 질문을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 질문이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선생님 그럼 보험사의 영업관리는 정확하게 무슨 업무를 하는 건가요? 일단은 이제 그 영업관리라는 거 역시 보험사는 굉장히 채널이 다양합니다. 네. AM, FM 뭐 다양하게 채널이 갖고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전화로 받고 있는 텔레마케팅이라든지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혹은 이제 은행에서 대신 팔아주는 방카슈랑스라든지 근데 그런 외부 기관들이나 기업들 채널 영업들을 하는 것도 방법일 수는 있겠지만 네. 가장 비용이 적게 들면서 많이 팔 수 있는 거는 사실은 본인들이 직접 본인들의 영업을 하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보험사들은 각 지역마다 지점을 두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리고 그 지점에서 본격적으로 영업을 실천하고 하는 그런 영업인들을 관리하는 것, 즉 지점장의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쌤 말씀해주신 내용을 토대로 답변을 좀 성심껏 하면 되는 건가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주의할 점들이 네. 존재하죠. 왜냐하면은 이 꼬리 질문이라는 게 분명히 출제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내가 A라고 답변을 하는 순간, 그래? 그럼 그 A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 봐. 그래? 그럼 너 그 A를 잘할 수 있어? 와 같은 꼬리 질문이 충분히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나한테 맞는 맞춤형 답변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맞춤형 답변이라 그럼 어떤 식을 얘기하는 건가요? 자, 일단은 크게 네. 두 가지를 먼저 기억을 해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대부분 보험 영업 관리를 지원하시는 분들은요, 이거에서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네. FC와 FP. 이게 뭐냐면은 지점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 영업 관리자들은 지점장이라 그랬으면 네. 그 안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네. 흔히 말해서 설계사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 설계사분들을 지칭하는 용어가 과연 모든 상명사, 모든 네. 화재사에서 같을까요? 아, 다르군요. 달라요. 그래가지고 어떤 기관 같은 경우는 FC, Financial Consultant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네. 어떤 곳 같은 경우에는 FP, Financial Partner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 기관마다 또 다르기 때문에 내가 교보생명을 면접을 보는데 갑자기 네. 뭐 예를 들면은 한화에서 이야기하는 FC라든지 FP라든지 네. 뭐 이런 식으로 다르게 설명을 한다? 그러면 면접관 입장에서 당연히 저 친구 그쵸. 다른 기관 지원하면서 여기도 같이 지원했구나라는 네.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 기업에 별로 관심이 없구나. 그렇죠. 네. 우리 기업에 관심이 없다라는 얘기도 사실은 실수도 할 수 있으니까 조금은 봐줄 수는 있겠지만 네. 말씀대로 우리 기업이 1순위는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 수 있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맹점, 이런 문제점들을 발생시킬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해당 기업에서 어떻게 부르는지를 확실히 네. 점검해야 되는 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요. 일단은 꼬리 질문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대부분 역량 중심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지점에서 FC 분들을 진두지휘하면서 지점이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게 하는 리더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이 영업관리자의 직무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면 당연히
그 네. 뒤에 꼬리 질문은 자연스럽게 이제 리더십 관련해가지고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하시고 내가 역량을 자랑할 수 있을 만한 영역으로만 네. 제한해서 일단 답변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 이렇게 두 가지 포인트를 잡아드릴게요. 그럼 그렇게 역량을 좀 내가 표현을 하고 싶어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했을 때는 역량 질문으로 그런 꼬리 질문이 들어올까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근데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제가 앞서 예시를 든 게 뭐 지점에서 FC 분들을 네. 진두지휘하고 네. 그리고 지점이 최고의 성과를 내고 그리고 그거를 관리하는 이제 네. 어떻게 보면 리더다.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럼 이제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가 나올 겁니다. 네. 뭐냐면 진두지휘한다. 음. 두 번째는 최고의 성과를 낸다. 세 번째는 리더다. 네. 이 세 가지가 면접관한테 들렸으면은 자연스럽게 면접관은 실제로 뭐 꼬리 질문까지 준비해 놓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냥 답변한 내용을 토대로 질문이 들어올 겁니다. 첫 번째는 이제 진두지휘한다라고 했으니 그러면 정확히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두지휘한다고 생각을 하세요?라고 하면서 더 디테일하게 물어보는 질문이 나올 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최고의 성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지점에서의 최고의 성과는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그 이해도를 물어볼 수도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리더라고 이야기했는데 본인은 리더십을 그럼 갖고 있나요? 라는 질문으로 역량을 확인하는 질문. 즉 디테일한 질문으로 조금 더 확인하는 질문이 나올 수 있고 네. 혹은 본인의 역량을 자랑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다. 이 두 어. 가지 길로 나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혹시 잘못된 답변의 예시 같은 것도 있을까요, 쌤? 그렇죠.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알지 못하는 영역, 내가 갖고 있지 않은 역량을 자랑하면은 이제 큰일 나는 거죠. 네. 예를 들면은 대표적인 예시 한 가지를 들자면 보험에 대한 지식이나 뭐 내가 교육 같은 것들을 자랑한다. 이게 좀 위험할 수는 있어요. 네, 왜요? 그러니까 영업 관리자들 지원하시는 분들이 영업 관리가 뭐 하는 직무야라고 생각해요?라고 했을 때 뭐 가령 예를 들면 이런 질문, 이런 답변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네. 본인이 알고 있는 보험에 대한 지식을 기반으로 설계사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영업을 하라고 알려주고 교육을 시켜주는 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거는 굉장히 위험해요. 어. 첫 번째는 설계사분들이 거기서 5년, 10년 짬밥을 먹고 네. 거기서 영업을 하신다라고 하면요. 절대 저희보다 보험에 대한 지식이 적을 일은 없을 거예요. 그쵸,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점이 될 수가 있고요. 아. 두 번째는 꼬리 질문이 나오면 당연히 지식을 자랑했으니 그 다음 꼬리 질문은 뭐겠습니까? 어떤 지식을 그렇죠. 네. 지식 검증의 시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식 검증을 받는다? 물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럼 완벽할 수 있겠죠. 네. 하지만 준비가 덜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요. 그게 오히려 내 발목에 족쇄를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럼 그렇게 썩 좋지 않은 답변을 해도 꼬리 질문이 붙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 뭔가 지식을 자랑했다, 네. 아니면 뭐 자격증을 자랑했다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이게 그래도 뭐 네. 알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 때문에 꼬리 질문을 한 번 더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꼬리 질문을 할 텐데 그 꼬리 질문을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내 구멍이 송송송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식에 대한 자랑이나 이런 것들은 좀 적당히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다만 그런 건 있어요. 교육을 한다라고 했을 때 리스크 관리적인 측면이라든지 네. 혹은 신상품이 나왔어요. 네. 근데 영업 관리 하시는 분들, 설계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장을 직접 계속 돌아다니기 때문에 신상품이 뭐가 나왔는지 네. 어떤 게 주요 포인트인지는 알기가 좀 어려울 수 네. 있어요. 그럼 공부도 하고 영업도 하고 언제 다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신상품이나 네. 새로운 아이템이 나왔을 때 혹은 새로운 영업이 나왔을 때 그 영업 전략에 대해서 혹은 상품에 대한 요약에 대해서 아침마다 혹은 점심마다 설계사분들한테 안내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거죠. 설계사분들이 좀 더 영업을 잘할 수 있게끔 하는 네. 거. 그러니까 프로모션 방법이라든지. 그래서 상권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그거에 대한 교육을 하겠다. 라고 하는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뭔가 내가 보험에 대한 지식을 지식, 알려주겠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리스키하다. 조금 위험한 그런 답변은 좀 피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다 듣고 보니까 이 관리자적인 측면을 좀 어필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내가 직접 영업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될까요? 제가 너무 모르는 소린가요? 아니요. 진짜 좋은 네.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영업관리자가 영업을 절대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뭐 수습기간 한 3개월 동안은 사실 뭐 내가 팔아보지도 않고서는 누가 이렇게 팔아야 된다라고 교육한다는 게 말이 맞아요. 되지 않겠죠. 그 밑에 있는 계신 분들도 말도 듣지도 않으실 거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직접 영업도 하긴 합니다. 하지만 내가 직접 영업한다는 게 주가 되면 네. 설계사로 지원을 해야겠죠. 그렇죠. 영업 관리로 지원하면 안 되겠죠. 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내가 영업을 잘하고 내가 현장에서 직접 영업을 하겠다. 그걸 정말 잘할 자신이 있으면요. 그냥 FC, FP로 지원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영업 관리로 지원한다? 그러한 분들을 관리해가지고 우리가 공동의 목표로 나아가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직무이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부가적인 거로서
내가 영업을 하겠다라는 어필을 하셔도 되지만 네. 주는 관리자인 걸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보험사 영업관리자에게 좀 그럼 제일 중요한 역량은 무엇일까요? 리더십일까요? 이게 진짜 어려운 질문인 네. 것 같아요. 리더십도 맞는데 리더십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진짜 진두지휘에서 앞에서 몸소 실천을 하면서 하는 그런 뭔가 주도적인 리더십이 있는가 하면 뒤에서 서포트를 굉장히 잘하는 섬김의 리더십도 네. 분명히 존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꼬리 질문을 피할 수 있도록 혹은 네. 내가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나와 어울리는 역량을 이야기하는 게 맞아요. 근데 다만 이거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지점에서 영업을 한다라는 거, 설계사분들이 영업을 한다는 건 누군가는 굉장히 잘할 가능성이 높고 네. 누군가는 굉장히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평균 모두가 다 평균으로 간다라는 거 굉장히 이상적인 이야기인데 네. 그렇게 모두가 평균으로 가면 또 지점 성과는 굉장히 떨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자로서 제일 중요한 역량은 결국에는 사람을 관리하고 그 사람을 어떻게 보면 프로모션하는 거, 프로모팅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잘하는 사람이 있다. 라고 한다면요, 그 사람이 더 잘할 수 있도록 네. 혹은 이 잘하는 게 정말 잘하고 있는 게 맞는지 지인 영업으로 꽉꽉 실적을 채워가지고 나중에 다 해지해버리는 바람에 마이너스가 난다든지 하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리스크 관리를 하는 그런 사람에 대한 관리 네. 혹은 못하시는 분들이었다고 한다면 혼내는 것도 있지만 뭐 잘한다라고 칭찬하고 뭔가 더 잘할 수 있게끔 환경을 조성해 주는 일 결국에는 사람을 어떻게 대할 건지에 대한 역량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그런 역량을 내가 안 가지고 있거나 애초에 그런 사람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이 아니시면은 네. 개인적으로는 지원 안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게 네. 영업 관리를 지원하시는 분들이 흔히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제가 잘 사람을 대하는 걸 싫어하고 네. 뭔가 같이 일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네. 사람인데 어쩔 수 없이 취업을 해야 되니까 지원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근데 그러면요 굉장히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렇죠. 특히나 이런 환경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보험사 영업 관리를 했을 때 설계사분들 90%의 성별과 나이가 어떻게 될 것 같나요? 어리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그래서 어렵나요? 그렇죠. 나이가 40대가 조금 넘어가시는 어르신이라고 하기도 좀 어려요. 아주머니들이 그렇죠.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어머님들이랑 얘기를 많이 나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어머님들 목욕탕에서 어머님들 사이에 둘러싸여서 네. 이거 열심히 하셔야 돼요라고 얘기했을 때 기에서 눌린다든지 아니면은 막 휘둘린다든지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요. 네. 자연스럽게 그 지점에서 성과를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굉장히 어려워질 거예요. 그리고 면접관은 실제로 그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어르신들이랑 같이 일해본 경험이 있는가? 혹은 어르신들이 뭔가 지시해야 되거나 뭔가 따르지 않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네. 굉장히 자주 하는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어른들과 이야기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고 네. 특히나 아주머니들 사이에서 활동해 본 내용이 없다라고 한다면요. 이런 부분이 정말 나한테 맞을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변수는 있긴 합니다. 네. 변수는 실제로 이 영업 관리로 지원했던 A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네. 진짜 영업 관리랑 잘 안 맞았어요. 근데 네. 보험사에서는 일하고 싶다는 생각은 확실했어요. 근데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연수 기간이 끝나자마자 네. 바로 본사로 발령을 내주더라고요. 오?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영업 관리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대형 기업이라고 한다면요, 네. 그 본사 직무로 빠질 수 있는 기회도 많아요? 존재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게 뭐 절대적으로 내가 평생에 뼈를 묻어서 영업 관리를 하는 거는 아니다라는 건 좀 염두에 두셔야 되고, 다만 그건 있죠. 어느 쪽이 돈을 더 많이 벌까요? 영업 관리가 훨씬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2년 차쯤에 네. 큰 거 한 장을 넘어가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오. 그런 측면에서는 약간 조금 적성에 안 맞더라도 들어가면 또 돈이 괜찮을 것 같다. 그렇죠. 돈이 네. 적성일 수도 있죠, 여러분. 적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저도 하다 보니까 적성이 생기는 타입이고요. 그런 생각도 문득 드는데 네. 그래도 애초에 좀 내가 너무 사람 다루는 일을 힘들어한다, 이런 좀 본사와 더 맞는 것 같다, 이런 사람들은 애초에 그쪽으로 지원하는 게 더 좋은가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빨리 그 타입이라든지 그 성향이나 성격, 내 어떻게 보면 방향성이라는 걸 미리미리 확인을 해놓으시고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네. 상대적으로 영업관리 직무보다는 본사 직무의 티오가 적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 적은 티오를
비집고 들어가려고 한다면 남들보다 능력이 뛰어나다는 걸 어필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 능력 단위에서 철저하게 내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사로 지원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으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좀 지금 보험사 영업 관리에 대해서 얘기가 좀 했잖아요. 좀 이해가 됐거든요. 다른 분야에서도 좀 영업 관리 직무가 있나요? 그렇죠. 이제 네. 대표적인 예시를 들면 뭐 편의점 영업 관리라든지 뭐 리테일 서비스, 올리브영 같은 데들도 영업 관리가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서비스 음식 중에 프랜차이즈로 크게 하는 데들 네. 같은 데들은 이제 영업 관리가 존재하죠. 그럼 그런 분야에서도 이 말씀해주신 비슷한 대답으로 어필을 하면 되는 걸까요? 반반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이제 그런 프랜차이즈 이 음식점의 영업 관리, 뭐 SPC의 영업 관리라고 칩시다. 그럼 뭐 예를 들면은 파리바게트라든지 네. 그런 데들은 내가 영업 관리 그 점장으로서 밑에 있는 아르바이트생들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또 사람의 관리가 필요하고 상권의 네. 분석에 대한 프로모션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필요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 자체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편의점 영업 관리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점장들을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네. 점장들은 누굽니까? 실제로 내가 돈을 내고 편의점 연 사장님이에요. 그럼 사장님은 내 밑에 사람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영업 관리를 하기 때문에 사람 관리이긴 맞지만 어떻게 보면 동등한 파트너십에 대한 관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리더십을 발휘하는 측면이 존재하는 게 1순위인지 아니면은 네. 상권 분석이라든지 분석력이 관리되는 게 1순위인지 이거에 따라서 산업군에 따라서 그리고 영업 관리의 직무에 따라서 좀 나뉘기 때문에 꼭 통일성 있게 무조건 그냥 리더십만 이야기하시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산업군에 따라서 이렇게 조금씩은 결이 다르다 보니까 좀 정보 수집이 관건일 것 같아요. 근데 직접 관리자가 되어볼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취준생들이 이러한 정보나 지식을 얻는 방법들이 좀 다양하잖아요. 뭐 모두의 추영 톡톡 시청, 다시 보기, 구독과 좋아요 뭐 이런 거 말고도 또 뭐가 있을까요? 비밀노트 톡톡이 제일 짱인데 그렇죠. 이거 말고는 생각나는 게 사실은 박람회인 것 같아요. 이 채용 박람회를 많이 활용하는 게 첫 번째인 게 실제로 이제 보험사를 오늘 얘기를 했으니까 네. 금융권 공동 채용 박람회에서 물론 이제 교보생명이나 뭐 삼성생명 이런 데들은 직접 채용은 하진 않습니다. 뭐 프로모션을 하진 않지만 네. 근데 거기 가면 영업관리자라든지 본사 직무를 실제로 하는 실무진 분들이 나와 계세요. 그리고 상담할 기회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네.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고충은 네. 없는지 만약에 신입을 받는다면 어떤 후배를 받고 싶은지에 대한 질문을 하실 기회가 분명히 열려 있어요. 네. 그런 질문들을 좀 공격적으로 하시게 되면요. 네. 자연스럽게 그분들이 막 성심성의껏 대답을 해줍니다. 자신의 과거 기억들을 살려가면서까지라도. 네. 그러면 그걸 기반으로 내가 이야기해 주는 게 베스트하고요. 네. 다른 지점이나 다른 산업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오프라인 매장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대부분은 관리자들을 두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가가지고 물건 사는 척하면서 혹시 여기 관리자분이랑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건 절대 나쁜 행동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이제 코로나도 풀렸겠다. 조금은 나가가지고 많이 질문하시면서 내가 좀 얻어갈 수 있는 정보를 네. 현장에서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비밀노트 톡톡이 가장 좋지만 박람회도 활용해 보면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얘기가 있을까요? 네, 본격적으로 채용이 시작됐죠. 그래가지고 네. 여러 군데에서 뜨고 있으니까요. 지금이라도 자기소개서 빨리빨리 마무리해 놓으시고 그 직무가 뭔지 한번 현장에서 찾아보려고 답을 네. 얻으려고 노력해 보시는 그런 취준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백스쿨의 이건 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선생님 말씀 고맙습니다. 모두의 채용 톡톡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톡톡.